저는 36살 회사원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못하지만 저는 딱히 부모님 속을 썩인 적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도 항상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형은 달랐어요. 저보다 2살 위인 형은 고등학생 때부터 소위 문제아였습니다. 부모님은 형 때문에 학교에도 여러 번 불려가셨어요. 하지만 참 이상하죠. 형이 엇나가면 엇나갈수록 부모님은 형 앞에서 약해지셨습니다. 불평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한결같았어요. 엄마, 왜 형만 핸드폰 사줘요? 맨날 형만 사주고 난 안 사주고. 너도 알잖니? 네 형 성질머리. 잘 달래면서 기다리다 보면 형도 언젠간 정신을 차리겠지. 아, 그게 대체 언젠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순조롭게 명문대를 거쳐 대기업에 입사했고 형은 결혼을 했습니다. 입사 후 첫 월급을 부모님께 드리자 두 분은 울면서 기뻐하셨어요. 상현아, 정말 고맙다. 고마워. 아휴, 형이 네 밥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 형은 아직 취직 소식 없어요? 결혼도 했으니까 빨리 자리 잡아야 될 텐데. 그게... 오빠! 큰오빠가 와서 또 난리치고 갔어. 카페 차린다고 엄마 아빠한테 돈 내놓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서 형한테 돈을 주셨어요? 그래도 얼마나 잘된 일이냐. 드디어 형한테 하고 싶은 일이 생겼으니. 하지만 형이 차린 카페는 1년도 못 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카페에 이어서 피자, 치킨, 아이스크림, 그 다음은 뭐였는지. 매번 부모님은 사업 자금을 계속 지원해 주셨고 형은 그 모든 사업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 흘렀을까요? 어느 날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방문한 저는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걸 알아차렸어요. 어머니께서 제 눈치를 계속 보시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형이 집에 와 있었더라고요. 건너방에 네 형 있어. 신경 건드리지 말고 얼른 가. 사업 실패 끝에 형수와도 별거하게 된 형은 부모님 집에 들어앉아 무의도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형이 여기 와서 산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달 됐어. 아, 지도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때 되면 가겠지. 혹여나 형한테 뭐라 하지 마라.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형은 집으로 갈 생각은커녕 아예 부모님 댁에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형이 부모님 댁에서 하는 거라곤 하루 종일 게임하고 차려주는 밥 먹는 것뿐이었어요. 여동생도 그런 형이 답답했던지 어느 날 사무실 앞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큰오빠는 도대체 엄마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오빠가 뭐라고 말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아니, 엄마가 어제 은행에서 2시간 기다렸다잖아. 잔고증명서 떼느라고. 잔고증명? 그런 건 인터넷으로 하시면 될 텐데? 내 말이! 큰오빠가 한 집에 있는데 그 정도는 좀 도와드려도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큰오빠가 엄마 아빠 노후 자금도 다 까먹었잖아. 엄마 아빠한테 얹혀 살면서 용돈 한 푼도 안 드리는 게 말이 돼? 여동생은 핏대를 세우며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용돈은커녕 병원 한번 모시고 가지 않는 형이었죠. 형이 하지 않는 일들은 저와 여동생이 나눠서 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돈을 드렸고 사회초년생인 여동생도 수시로 부모님 댁을 드나들었어요. 하지만 형은 방에서 얼굴 한번 제대로 내밀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형,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된 동생, 제가 정신을 차려야만 했죠. 장례 비용도 모두 제가 냈습니다. 장지를 정하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가는 동안 형은 휴게실에 앉아 쉬면서 부의금만 궁금해하더군요. 야, 부의금 얼마 들어왔냐? 말했잖아, 아직 모른다고. 아, 왜 몰라? 이제 대충 알지 않냐? 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신 후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마치고 부의금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의금 얼마 들어왔어? 한 1,500쯤 될 것 같아. 뭐야, 그것밖에 안 돼? 그거 내일까지 내 계좌로 보내라. 뭐? 뭐는 뭐가 뭐야? 내가 부모님을 3년이나 모셨는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동안 형의 행태를 참 오래 참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현실을 외면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형의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 길로
여동생과 함께 형을 찾아가 따져 물었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모셨다고? 말은 똑바로 해. 아버지가 형을 모시고 산 거겠지. 뭐라고? 그래. 솔직히 오빠가 그 집에 살면서 한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빠 밥이랑 돈만 축냈지. 거기다 아버지 장례 준비할 땐 코빼기도 안 비춰놓고 부의금을 달라고? 도대체 형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 이게 보자 하니까. 그날 우리는 크게 싸웠고 그렇게 서로 연락을 끊고 지낸 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실례지만 장례식 비용이 어느 정도였나요? 2천만 원 정도였고 제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부의금은 1,500만 원 정도였고요. 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부의금은 장례비를 충당할 것을 전제로 받은 돈으로 해석하거든요. 의뢰인의 경우 부의금이 장례비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장례비용을 가족들이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오히려 형에게 돈을 받으셔야 할 상황이신 거죠. 그렇다니 그건 안심이네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걸 봐주시겠어요? 의뢰인은 제게 소장 하나를 내밀었고 그 소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장은 형이 의뢰인에게 보낸 것으로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3남매 중 맞이로서 한시도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동생들은 취업한 후 배은망덕하게도 부모님을 외면하고 연을 끊다시피 했지만 저는 제 사상을까지 희생해가며 연로하신 부모님을 곁에서 부양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낳아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시골에 땅을 사셨는데 분명히 이 땅에 제가 아버지 제사를 모실 것을 예감하셨던 듯합니다. 아버지 살아생전 그러했듯 돌아가신 후에도 저는 이 땅에서 효성으로 아버지를 모실 것이고 따라서 이 땅은 제게 단독으로 상속되어야만 합니다. 형님은 부양에 대한 기여분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부양 기여분이요?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한 자녀에게 더 높은 상속분을 주는 걸 말해요. 지난 3년간 아버지를 본인이 부양했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부양? 무슨 부양? 맨날 집에서 처먹고 게임만 했지. 저랑 여동생이 병원 모시고 다니면서 식사 챙기고 장 봐드리고 다 했어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형이 말하는 땅은 무슨 땅인가요? 그 땅도 제가 알아봐서 산 땅이에요. 아버지가 재테크로 땅을 사신다고 알아봐 달라셔서 몇 달 동안 그 땅 찾는다고 엄청 고생했다고요. 아버지 남은 돈 다 긁어 모아서 산 땅이고 전 재산이에요. 그걸 자기 혼자 꿀꺽하겠다고 서면에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아우, 진짜 화병 걸리겠네. 돈이고 땅이고 그건 둘째치고 효자인 척 하는 게 너무 토 나옵니다. 맨날 누런 난닝구만 입고 수염은 더럽게 나갔고 그 게임하던 거 온 가족이 다 아는데. 괜찮으신가요? 일단 물이라도 좀 드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대응해 보겠습니다. 우리 변호인단은 형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일단 형이 부모님께 생계비 지원을 한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런 각박한 시대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산 미련할 정도의 효자입니다. 당연히 상속이 있어 기여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남이 아버지와 동거한 기간은 3년에 불과하며 금융내역 조회 결과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한 정황이 전혀 없고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으니 오히려 부모님에게 의지하여 생활한 것입니다. 부양이 꼭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장남은 간병을 하거나 재산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하지도 않고 매일 방에서 게임에 몰두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생활을 돌봐드린 것도 둘째 아들과 여동생이었습니다. 따라서 큰형의 기여분이 인정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남은 시골 땅에서 아버지 제사를 본인이 지낼 것이므로 단독 상속을 주장하는데요. 그 시골 땅은 의뢰인의 아버지가 재테크 용도로 구입한 것입니다. 여기 그걸 증명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고인은 재테크를 할 땅에 본인 묘소를 만들고 제사를 지낼 생각은 전혀 없으셨죠. 어느 누가 모르는 이에게 팔아야 하는 땅에 묻히고 싶어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제사를 모시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 주장을 모두 들은 판사님께서는 장남이 주장하는 특별부양 기여분과 땅 단독 상속에 대한 부분을 모두 기각하셨습니다.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상속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부의금으로 충당되지 못한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셨어요.
저는 모쪼록 가족들이 각자 건강한 삶을 되찾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